두 번째는 좀 이어집니다. 얘 내용이. 이렇게 딱 보시면 두 번째는 전기차 얘기를 할 거거든요. 전기차에서 아까 전에는 자율주행이랑 반도체 얘기를 했다면 지금 전기차 쪽으로 포커스를 이제 맞추는 겁니다. 글로벌 전기차. 최근에 이제 뭐 2차 전지 배터리 회사들 뭐 셀 기업은 안 가는 소재 회사를 주가가 완전 미쳤습니다 요새.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많이 크고 전기차 시장이 크면 당연히 전기차 들어가는 배터리 시장도 큰다는 얘기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얘기 쪽으로 좀 집중을 해가지고 앞에는 반도체 얘기를 했다면 뒤에는 배터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디가 먹는 시장이 될 것 같은지. 우리나라 배터리 셀 회사들도 다 나와요. 뭐가 강점인지, 다른 회사보다 다른 나라보다 뭘 더 잘하는지 좀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글로벌 전기 자동차 판매량 전망이에요.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2019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2020년이 전망치였어요. 저 때가 19년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 몇 대를 전망하냐? 2020년에 한 330만 대, 2021년에는 한 437만 대, 2022년에는 569만 대 정도 팔릴 것 같다고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그럼 지금은 이게 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 전망치가 바뀌었겠죠? 바뀌었습니다, 지금. 지금은 어떻게 전망을 하냐면 가장 최근 데이터. 이것도 집계하는 기간마다 조금 달라요. 왜냐면 이제 뭐 향후 미래를 예측하는 거다 보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전망치로 보면 올해가 2021년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재작년에는 437만 대 팔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은 474만 대로 전망합니다. 지금. 그 사이에 또 늘어났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재작년 통계인데 재작년에는 2020년에 코로나가 올지 몰랐단 말이죠. 몰랐는데 그거보다 코로나를 맞았는데도 더 늘어간다. 역시 전기차 시장은 작년에 완성차 역성장할 때 전기차 혼자 성장했기 때문에 이 전망치도 상향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2025년에 1200만 대 보잖아요. 2년 전에. 지금 최근에 나온 통계 보면 2025년에 몇 대 팔린다고 하냐면 1760만 대 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성장하는데 이 성장하는 속도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안 그래도 성장한다 그랬는데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이게 400만 대 500만 대 오케이 많이 팔리는 거긴 한데 저게 전 세계 자동차 시장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많이 팔리는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얼마나 많이 팔리는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년에 보통 모든 차예요. 모든 차. 내연기관차, 전기차 다 합친 겁니다. 이게.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판매 대수를 보면은 9천만 대, 한 8,700만 대, 9,200만 대, 9,200만, 9,200만. 이거 보면 어때요? 매년 똑같죠. 2020년은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일단 빼놓고 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3년에서 4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죠? 9천만 대, 9,200, 9,200, 9,200. 그죠? 완성차 시장은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성장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핸드폰 시장이 딱 이렇거든요, 지금. 1년에 핸드폰이 전 세계에서 한 13, 14억 대 팔리는데 스마트폰이 더 이상 늘지를 않아가지고 끝났다고 봅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 시장도 완성차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성장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전에는 어땠냐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 전에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9천만 대 초반이 그냥 이게 최고가라고 보시면 돼요. 최고점. 그럼 그 전에는 어땠냐? 참고로 2010년에 차 판매 대수가 7천만 대였어요. 7천만 대. 그럼 2015년인데 8,700만이니까 대략 한 5년 만에 많이 성장한 거죠. 한 1,500만 대, 600만 대 늘었으니까. 그래서 2010년에는 7천만 대, 그리고 계속 늘다가 9천만 대 초반부터 더 이상 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계속 했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작년에 2020년 작년에는 코로나 두드려 맞았는데 작년에는 차가 몇 대 팔렸냐? 작년 거는 통계가 지금 있어요. 7,300만 대 팔렸습니다. 작년에. 작년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몇 대였다 그랬죠? 9천만 대 초반이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2천만 대가 그냥 사라졌어요. 1년 만에. 7천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코로나 때 뭐 어쩔 수가 없었다. 그리고 올해 2021년 올해 전망치가 몇 대냐면 7,900만 대 정도 봐요. 8천만 대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를 맞고 코로나가 맞기 전에 2019년 9,200만 대를 올해가 돼도 못 넘어갑니다. 좀 아쉽죠, 이거는. 회복은 하고 있지만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9천만 대 초반이 최고였었다. 예전에 가장 많이 팔릴 때. 근데 더 이상 성장을 못 하더라.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전기차 비중을 한번 보는 거예요. 전체 차가 팔린 것 중에 전기차의 비중은 몇 퍼센트냐.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차가 100대가 팔렸는데 이 중에 전기차가 5대다. 그럼 이걸 침투율이라고 해요. 침투율. 침투율이 5%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BEV는 뭐냐? 순수 전기차. PHEV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건 다 아시죠?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보통 전기차라고 하니까 작년에 2020년에 100대가 팔리면 5, 6대 정도가 전기차. 내년에는 전망치가 한 8대 정도. 2024년에는 13대 정도. 2030년이 되면 100대가 팔리면 거의 반이 전기차로 봅니다. 거의 반이. 엄청난 속도죠. 그래서 2차 당연히 전기차가 많이 팔리니까 2차 전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CAGR이 1년 평균 성장률이 5년 연속으로 49% 본다. 미쳤죠? 이건 미친 겁니다. 이거는. 자, 여기도 써놨는데 어떤 산업도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한번 이제 좀 큰일이 나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났다가 100이던 게 50 됐다가 70 되면은 전년 대비해서는 50이 70 된 거니까 40% 성장한 거 아니에요? 이거 성장했다고 볼 수가 없죠. 원래는 100하던 했는데 70 했으니까 이걸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산업도 매년 꾸준하게 연평균 성장률이 10%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찾아보세요. 저런 게 있는지. 매년 꾸준하게 앞으로 못해도 5년에서 10년 동안 매년 못해도 최소한 10% 이상씩 연평균 성장률이 나오는 산업이 몇 개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없어요, 거의. 10% 넘기는 것도 대단한 거로 보는데 얘는 성장률이 무슨 40% 나와버리니까 야 역시 미래는 전기차다.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28% 성장 1년에 28%가 성장한다고 가정하면은 이게 3년이면 두 더블이에요. 1.28 곱하기 이거 세 번 해보세요. 그럼 거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28%가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겁니다, 저게. 세 번 성장하면 3년 만에 더블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배터리, 국내 3사 있죠. 삼성 SDI, LG화학, 아니면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국내 셀 3사가 생산 능력이 작년 말에 186GWh에서 2023년에 420GWh, 3년 만에 더블 이상 크죠. 엄청난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얘기가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3월 말 기준으로 수주잔고. 저거는 배터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만드는 족족 다 팔려요, 지금. 품질에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탑티어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 회사들은 만드는 족족 그냥 다 팔립니다. 이미 1년에서 2년치 주문은 끝났어요. 주문이 끝나 있습니다. 수주 잔고를 그래서 수주를 얼마나 많이 받아놨냐가 되게 중요한데 LGES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LG화학 물적 분할하는 회사. 얘가 1분기 말 기준 1330GWh. CATL이 중국 회사죠. 중국 1등. 지금 출하량 기준으로 LG화학이랑 CATL이랑 얘네 둘이 1등, 2등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CATL이 몇 달 동안 1등 하다 이번에 LG화학이 제꼈습니다. 얘네 둘이 탑티어예요. 출하량 기준으로 얘네 둘이 1, 2등 왔다 갔다 하니까 중국의 CATL,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일본의 파나소닉, 삼성 SDI 이 정도 해서 이게 5개거든요. 5개. 얘네가 전 세계 탑5라고 보면 돼요. 전 세계 탑5 중에 3개가 대한민국 회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에 딸려 들어가는 게 중국의 비아디라는 회사가 있는데 사실 CATL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뺐습니다. 그래서 이 5개 회사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직관적으로 LG화학이라고 할게요. 그냥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이 1330GW, CATL이 880. 야 엄청나네. 그죠? 엄청나죠? 근데 얘가 비중이 지금 1등을 서로 왔다 갔다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이 사이즈가 훨씬 크죠. 수주잔고가. 생산 능력이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당장. 근데 지금 당장 출하되는 걸로는 1등이 비슷비슷하다. 이 정도로 보면 되고 SK이노베이션, CATL이랑 또 보면 큰 차이가 없죠. LG화학이 훨씬 많아요. 훨씬. 그렇죠. 그리고 파나소닉이랑 SK이노베이션이랑 수주잔고 비슷비슷하고 삼성이 조금 딸리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금액 기준으로 보면 뭐 이렇습니다. 시가총액 때문에 그래요. 시가총액. 얘 CATL, 중국의 CATL 지금 얘 시가총액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218조 원입니다. 200조가 넘었어요. 200조가 CATL이. LG화학이랑 1등 왔다 갔다 하는 앤데 얘가 시가총액이 지금 200조가 넘었습니다. LG화학 지금 시총 얼마예요? 지금 60조인가 하지 않나요? 50 몇 조일 거예요. 50 몇 조. 근데 중요한 거는 수주잔고가 LG화학이 더 많아요. 근데 LG화학 뭐 저거는 물적 분할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치 계산할 수는 없지만
물적 분할한 게 상장이 안 돼서 LG화학 한 몸을 놓고 봤을 때 얘가 50에서 60조인데 수주잔고는 LG화학이 더 많네. 출하량 기준으로 둘이 거의 비슷하네. 근데 CATL은 시가총액이 220조네. 근데 LG화학이 50조란 말이죠 지금. SK이노베이션 시가총액 지금 25조입니다. 삼성 SDI도 50, 60조 정도 되죠. 그럼 우리나라 셀 3사를 다 합치면 LG화학 대략 한 50, 60조, 삼성 SDI 대략 50, 60조,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한 25조 정도 되니까 그거 한번 대충 더해보세요. 한 130, 140조 나오죠. 그 말은 뭐냐? 우리나라에 있는 셀 3사를 다 합쳐도 저 중국의 CATL 시가총액 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LG화학이 지금 수주잔고로 CATL한테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야 참 안타깝다. 물론 이거 회사 내용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은 뭐 나트륨 이온 배터리 해가지고 CATL도 뭐 할 얘기가 많기는 한데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너무하잖아요 지금 차이가. 그래서 최근이 아니라 사실 몇 달 내내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LG화학 리포트 쓰는 분들 보면 세게 쓰는 분들은 그냥 좀 황당해하는 게 보입니다. 아니 CATL 시가총액 지금 200조 넘었는데 이거 LG화학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물적 분할 저기 아직 물적 분할한 게 상장은 안 됐지만 상장해도 100조 되네만에 이러고 있는데 CATL 200조다 지금. 대한민국 2차 전지주 너무 저평가다.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하죠. 저도 공감합니다. 여튼 뭐 그렇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완성차 회사들 순위를 한번 볼게요. 완성차 회사들 전 세계에서 탑티어 들어간 애들입니다. 토요타 이거 오타 있네. 토요타입니다. 토요타가 2019년에 한 1074만 대 정도 1000만 대 조금 넘게 팔았어요. 그리고 2020년 작년에는 한 952만 대 정도. 그러니까 토요타는 1000만 대 안팎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왔다 갔다. 그리고 폭스바겐도 한 1000만 대 조금 넘거나 조금 안 되거나. 그러니까 얘네 둘이 탑티어입니다. 그냥 외우면 돼요. 지금 완성차 회사들은 무조건 두 개 회사가 탑티어입니다. 일본의 토요타랑 독일의 폭스바겐이 두 개 회사가 1000만 대 안팎으로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 얘네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둘 다 1000만 대 안팎에 들어가는 탑티어. 르노 닛산 다 아시는 회사고 한 700만 대 정도, GM 제네럴 모터스 작년에 한 680만 대 정도, 현대 기아차가 한 635만 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익 모터스라고 나오는데 이 사익이 뭐냐면 상하이 자동차예요. 상하이 자동차. 네. 상하이 자동차. 중국 국영회사입니다. 그리고 내수 시장에서만 팔아요. 뭐 다른 우리나라 사람 중에 뭐 이런 거 타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중국 자동차는 거의 판매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이모터스는 내수 시장으로 그냥 커버 다 하고 있다. 혼다, 포드, FCA 그리고 PSA 이 두 개 있죠. 9등이랑 11등이 이번에 합병을 해가지고 이 두 개 회사는 이제 한 몸입니다. 그럼 이게 더해보세요. 한 370만 대랑 한 250만 대 더하면 대략 한 620만 대 나오죠. 이 두 개 회사가 이번에 합병했기 때문에. 그러면 620만 대 쭉 올라가 보니까 현대기아차랑 비슷하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 회사가 합병했기 때문에 메르세데스, 다임러 이건 벤츠 얘기하는 거고 BMW 뭐 이렇게 있다.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는 거냐면 좀 참고로 이 두 개 회사 합병한 게 우리가 관심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고요. PSA 두 개를 합치면 얘네 브랜드가 뭐가 있는데 너무 이제 낯서니까 참고로 FCA 여기에 들어가는 브랜드들이 뭐가 있냐면 지프나 피아트 잘 모르는 브랜드죠. 지프는 알지만 지프,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리고 마세라티 이런 겁니다. 마세라티는 아시죠? 그게 FCA 거예요. 그리고 PSA로 들어가는 브랜드는 뭐 푸조, 시트로엥 이런 겁니다. 푸조 같은 거, 시트로엥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타는 차죠. 여튼 이쪽이 이제 합병을 했다. 뭐 이 정도. 그리고 제가 이 표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전기차를 만들려면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죠 앞으로. 그럼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얘네는 지금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못 만들잖아요. 못 만들죠. 배터리를 못 만들어요 자체적으로. 그러면 그 배터리를 어디선가 이제 뭐 2차 전지 회사한테 사오던지 아니면 걔네한테 지분 투자해서 합작법인 만들던지 해야 됩니다. 얘는 지금 자체 배터리 생산 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합작사를 지금 다 만들고 있는데 어떤 식이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한테 공급을 많이 받는데 앞으로는 노스볼트, 스웨덴의 노스볼트라는 회사한테 받겠다. 근데 얘는 재밌는 게 2023년 한 연말쯤은 돼야 배터리 나와요. 다시 말해서 올해랑 내년엔 배터리 안 나옵니다. 네, 이쪽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양산 일정이 2023년부터고 현대기아차는 LG화학이랑 합작사가 있어요. HL 그린파워 있고요. 포드랑 SK이노베이션은 우리나라 회사들 있으니까 보여드리는 겁니다. 블루 오벌 SK라고 이번에 합작법이 만들어졌어요. 한 두 달 정도?
2달밖에 안 됐어요. 이거 얼마 안 됐고 이거는 미국 2등입니다. 미국 2등인 포드가 SK이노베이션 합작사 블루오버 SK 얼마 전에 만들었고 제네럴 모터스랑 LG화학은 얼마 좀 됐어요. 한 2년 3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얼티엄 셀즈라는 합작법인 갖고 있고 GM 제너럴 모터스가 미국 1등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FCA, PSA 얘네가 지금 합병했다 그랬죠. 얘네는 최근에 삼성이랑 합작사 설립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한민국 기업들은 합작법인을 다 이제 가지고 있고 완성차 회사들도 저걸 맞추려고 한다. 앞으로 공급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글로벌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을 보면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1kW 시당 배터리 팩 가격이거든요. 배터리의 가격. 예전에 전기차를 잘 못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안 타고 다녔던 제일 큰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가 문제가 있냐면 비쌉니다. 비싸요. 배터리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머스크가 나를 가장 괴롭히는 거는 우리 자동차가 너무 비싸다는 거다. 우리는 이걸 개선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 차값 떨구는 게 1번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일단 사람들이 타줘야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니까. 충전소는 고사하고 비싸서 사지도 못하는데 무슨 충전소냐 이런 얘기 할 때니까 결국에는 배터리 팩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2014년만 해도 보세요. 1kW 시당 배터리 팩 가격이 625달러였어요.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122달러까지 내려왔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지난 7년 동안 7년 만에 배터리 가격이 5분의 1이 된 겁니다. 5분의 1. 7년 만에. 엄청나게 싸졌죠. 지금 전기차 한 대 만드는데 배터리 셀 원가만 30% 이상 들어가요. 그러면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 전기차를 싸게 팔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많이 떨어졌고 이게 예전에 2010년 거는 14년에 잘라서 안 나와 있는데 2010년에는 배터리 가격이 1100달러였습니다. 1100달러. 10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10년 만에. 배터리 값이 많이 쌓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프라이스 패러티라는 건데 여기 1kW 시당 배터리 가격이 100달러를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건 가격 등가가 형성된다. 프라이스 패러티가.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이론상으로 있는 말인데 뭔 말이냐면 배터리 팩의 가격이 1kW 시당 100달러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2차 전기차들은 이제 보조금 다 나오잖아요. 전기차가 보조금이 없어도 내연기관차랑 가격 경쟁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1kW 시당 배터리 셀 팩 가격이 10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는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도 된다. 내연기관차랑 가격 경쟁이 가능해진다. 그게 지금 벌써 들어와 있는 겁니다. 100달러 초반까지 지금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조금을 물론 지급을 하지만 일부 차종은 보조금 지급 안 해도 그냥 팔려요. 지금. 그죠? 일부 고가차들.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금 출고 가격이 6천만 원이 넘으면은 보조금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테슬라 뭐 모델 3였나 뭐 5,990만 원인가 그렇게 팔더라고요. 보조금 받으려고. 국가마다 정책이 좀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는 6천만 원 넘으면 보조금 이제 안 줍니다. 6천 넘으면. 근데도 중요한 뭐 포르쉐 타이칸 이런 거 뭐 출고가 막 1억 5천인데 그냥 보조금 빵원이어도 그냥 다 팔리죠. 물론 이제 포르쉐 브랜드 가치가 좀 있어서 그런 거긴 한데 이게 이론상으로 이렇습니다. 킬로와트 시당 10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보조금 없어도 경쟁이 가능하다. 뭐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전기차 판매량 그럼 회사별로 어떻게 팔리고 있나 볼게요. 회사별로 팔리는 거. 앞에는 그냥 완성차를 받고 전기차 판매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전기차만. 다른 거 다 빼고 보는 겁니다. 전기차만. 테슬라는 전기차만 만들죠. 다른 거 안 하죠. 작년에 2020년에 44만 대 팔았습니다. 44만 대. 참고로 작년 재작년에 원래 폭스바겐 토요타 이런 애들 1년에 1000만 대씩 판다 그랬죠. 1000만 대. 근데 테슬라가 지금 시가총액이 더 큽니다. 얘보다. 1000만 대 파는 회사가 전기차 44만 대 파는 회사한테 져요. 네. 못 이깁니다. 시가총액으로. 여튼 테슬라가 44만 대 팔았고 폭스바겐이 38만 대, GM 뭐 다 아는 회사죠. 현대기아차 아까 다 본 회사. BYD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중국에 있는 2차 전지 배터리 회사인데 얘네는 지들이 전기차도 만들어요. 아까 전에 얘기한 중국의 CATL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얘는 배터리만 만듭니다. 배터리만. 그리고 중국에 있는 BYD라는 회사는 지들이 배터리도 만들고 차도 만들어요. 전기 버스 이런 거 많이 만듭니다. 차도 만들어요. 그래서 BYD가 있고 BMW, 다임러, 지리자동차 중국 회사하고 PSA 아까 얘기했고 이거 쭉 보는데
이제 물음표가 나와야 됩니다. 이 뭐가 없어요 지금. 뭐 하나 없는 거 안 느껴지세요? 도요타가 없잖아요. 도요타가 지금 10등 안에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물음표가 나오죠 이제. 전 세계 1등이든 폭스바겐이랑 도요타라며 왜 도요타는 10등 안에도 이름이 없을까? 도요타가 없습니다. 도요타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도요타는 뭘 잘 만들죠? 하이브리드. 예전에 도요타 프리우스라고 기억나세요? 지금도 뭐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친 연비를 자랑하는. 제가 예전에 그 정확히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기름 1리터로 무슨 30 몇 킬로 간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 저게 되는구나 했는데 하이브리드 하면 도요타, 도요타 하면 하이브리드. 도요타가 처음으로 내놨어요 하이브리드를. 근데 왜 도요타가 전기차를 안 만드냐면 순수 전기차를 안 하냐면은 도요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이브리드를 지들이 가장 먼저 만들었고 작년에 2020년에 하이브리드가 몇 대 팔렸는지 하이브리드만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하이브리드만 놓고 봤을 때 269만 대 하이브리드만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하이브리드만 269만 대 팔렸거든요. 대략 270만 대 정도. 이 중에 71%가 이 중에 도요타입니다. 작년에 팔린 하이브리드가 269만 대인데 그 중에 70%가 도요타가 혼자 팔아먹은 거예요. 혼자. 대단하죠. 그래서 전기차를 별로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이 회사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테슬라 말고 다른 회사들은 저 전기차를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환경 규제 때문에 안 만들면 벌금 두드려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안 하면 죽으니까. 안 하면 죽어요, 그냥. 왜냐면 유럽에서 이제 뭐 올해부터 1km당 95g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 못하게 다 막아놓고 그거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탄소 배출 많이 했다고 과징금을 때리겠다고 했는데 예상 과징금이 막 천억이 아니라 막 5조씩 나와버리니까 야 이거 안 하면 회사 망한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 프리우스 같은 거 원래 하이브리드를 많이 팔아가지고 탄소 배출 규제에 안 걸려요 도요타가. 그 굳이?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굳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탄소 배출 규제가 계속 더 세진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이겁니다. 1kg 달릴 때 이산화탄소가 95g 이상 나오면 안 돼요. 이거 초과분에 대해서 과징금액입니다. 2025년이 되면 81g, 67g 계속 줄어들죠. 다시 말해서 도요타가 지금 여기 기준까지는 맞춥니다. 전기차를 안 해도 하이브리드만 팔아도 여기까지는 기준을 얼추 맞춰요 지금 도요타가. 과징금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CO2 배출이 규제가 막 80g, 60g대로 내려가면은 도요타가 하이브리드를 아무리 팔아 제껴도 답이 안 나와요. 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 도요타도. 그동안 안 만들고 버팅긴 거는 쉽게 말해서 하이브리드 우려먹기였고 앞으로도 안 만들 수 있냐? 안 만들면 죽어요 도요타도 이제.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럼 도요타는 언제쯤 내놓는다고 합니까? 도요타가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번에 이게 모델 이름이 이게 좀 어려워가지고 이번에 6월에 발표한 거 6월 지난달에 이제 도요타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자기들도 전기차 내놓겠다고. 이거 모델 이름이 뭐냐면은 BZ4X. 여튼 이게 뭐 새로운 모델명 픽스가 되겠지만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목표가 어떻게 되냐면은 내년 출시 예정.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2025년까지 드디어 하이브리드 우려먹던 도요타도 2025년까지는 15개 정도의 전기차 모델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안 하면 죽으니까 뭐 간단한 거죠. 그래서 도요타가 뭐 이런 구조다. 그동안은 하이브리드 잘 우려먹었다. 앞으로는 안 하면 죽는다. 근데 이 정도고. 그리고 회사별로 점유율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딱 끝나면 될 것 같은데요. 회사별로 이게 점유율 추이예요. 근데 많이 성장했던 구간만 몇 개만 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제 현대차 먼저 봐야죠. 현대기아차 파란색이죠. 여기 있습니다. 2008년 뭐 있었죠? 서브프라임 터졌죠. 서브프라임 터지고 미친 듯한 상승. 거의 3년 4년에 걸쳐서 그냥 엄청나게 약진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략 3년에서 4년 동안 차화정 랠리가 있을 때, 자동차 화학 정유 차화정 랠리가 여기서 있었거든요. 현대차 실적 대박이었죠 그때. 완전 미친 수준으로 실적이 나올 때고.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 뭐 폭스바겐을 한번 뭐 폭스바겐 딱 여기 보면 2015년에 점유율이 잠깐 꺾이거든요. 여기 하늘색. 이 얘기를 제가 또 나중에 이제 갖다 다룰 건데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이야기하면 저 얘기 하나만 이제 기본 30분이기 때문에 원래 오늘 하려고 저거 준비를 했거든요. 원래 오늘 하려고. 근데 저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가 여기서 터졌어요. 클린 디젤 디젤 게이트. 이것 때문에 과징금을 거의 뭐 얼마였지 한 20조는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징금만. 그래서 폭스바겐 회사 날라가네, 뭐 회사 뭐 망하네 마네 이 소리 있었는데 결국엔 어떻게 됐다? 찌릿금 밀리고 바로 올라오는.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뭐 아우디, 폭스바겐 이런 거 일부 차종들 판매 금지됐었습니다. 판매 금지당했었어요 이때. 근데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리는. 역시 대단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현대차가 여기 보시면 2008년부터 서브프라임 터지고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는데 현대차가 제가 정확하게 찾아봤거든요. 현대차가 정확하게 찾아봤는데 현대차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가장 실적이 잘 나온 게 2011년이 아니라 2012년이더라고요. 근데 2011년이랑 사실 뭐 차이가 안 나긴 합니다. 현대차가 2012년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는데 이때 영업이익이 얼마였다? 8조 4천억이었습니다. 8조 4천억. 대단하죠. 영업이익만 8조 4천억. 2012년에 이때가 사상 최대였습니다. 11년이나 2년이나 사실 그게 그건데 조금 더 높아요. 12년이 8조 4천억. 근데 현대차 올해 예상 영업이익 얼마일까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 현대차 7조 2천억대입니다. 쇼킹하죠. 현대차가 이거 10년 전인데 진짜 저때 실적을 아직도 못 넘어요. 아직도 못 넘습니다. 현대차가 저때 실적을. 그거 진짜 팩트입니다. 이때 이후로 8조를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현대차가 10년째. 앞으로는 뭐 넘길 기원하면서. 기아차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아는 언제가 실적이 제일 좋았냐면 기아도 2012년이 제일 좋았습니다. 이때 당시 기아차 영업이익이 찾아보니까 3조 8천억이었어요. 2012년에 3조 8천억이었는데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기아는 얼마냐면 5조 한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됩니다. 5.1에서 5.2조. 기아는 넘어요 올해.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 7월이어서 아직 올해 반이나 남기는 했는데 지금 전망치가 그 벌써 연 중순 7월까지 왔는데 5조 천억이 유지되고 있는 걸 보면 기아차는 사상 최대 실적을 올해 무난하게 넘는다고 봐도 됩니다. 무난하게. 막 안 넘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현대차는 못 넘습니다. 참고로. 뭐 이 부분까지 얘기를 오늘은 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